민선 8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장, 군수, 그리고 경남도 교육감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난재해 현장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자원봉사자들이 재난대응과 구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경남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 등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추진과 과세 자료도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7월 1일 민선 8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공석이던 경남도청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했는데요. 3선의 영예를 하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도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정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만에 경남도청 공무원으로 돌아온 박 지사는 취임사에서 혁신과 성장, 통합과 소통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의 옛 명성을 함께 되찾고 힘과 용기로 경남을 바꿔나가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의 비전은 도민들이 직접 선정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입니다. 경험하고 쌓은 모든 역량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우리 경남의 과거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경남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3선의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4년의 임기를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창원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교육감은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경남 미래교육의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학생이 스스로 자립하고 공존하고 경남의 모든 어른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경남의 미래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경남의 미래교육. 이제는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으로. 한편 제12대 경남도의회 의원 64명의 임기도 1일부터입니다. 오는 5일 임시회를 열면서 경남도의회는 개원합니다. 이날부터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도 시작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경남의 18개 시장과 군수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의 지자체들은 저마다 행복과 변화를 강조하며 지역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제9대 홍태용 김해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홍 시장은 소통과 혁신 그리고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무너진 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라는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소명을 이루어내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일 경남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민선 8기 출발을 기념했습니다.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은 취임식에서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창원을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경남의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표창 수여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산불 진화에 도움을 준 기관과 단체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김일권 전 시장이 참석해 나동현 시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창녕과 고성, 그리고 함안군은 가뭄과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저마다의 기대와 희망 속에 경남의 민선 8기 지자체들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제4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김희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1일 의장 선거를 진행해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통해
의장에는 삼선의 국민의힘 김익은 의원이, 부의장에는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 선거에서는 27대 18로 김 의원이 민주당 한은정 의원을 꺾었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23대 22로 문 의원이 국민의힘 이혜련 의원을 이겼습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오는 4일 개원합니다. 밀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 원구성을 두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밀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은커녕 내부 진행 과정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3명밖에 안 되지만 정식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으로 이날 오전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전반기의장에 삼선인 정정규 의원을, 부의장에는 초선인 석희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네, 노란 조끼를 입고 전국의 재난재해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 자원봉사자인데요. 올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난대응과 구호 활동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침수 피해 상황을 알리는 지자체의 방송이 나옵니다.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가 우선 급할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로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진행된 훈련입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전달되자 봉사자들은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한걸음에 체육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텅 비어있던 체육관은 봉사자의 손길이 닿자 어느새 이재민을 위한 재난구호소로 변했습니다. 체육관을 찾은 이재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긴급히 문제가 발생할 때 모여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하면은 긴급히 연락을 하면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비를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과 같은 이번 훈련에는 재난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급식 지원 차량부터 이동식 세탁 차량도 동원됐습니다. 경상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처치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꾸려졌습니다. 이처럼 인명구조부터 심리상담까지 재난구호의 모든 분야에는 봉사자들의 노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은 몸에 일이 단련대가 있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이 잘 하시는데, 오늘 진짜 갑자기 했는데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봉사자. 훈련도 실전처럼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 절망의 재난 현장 속에서도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정안은 오늘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창원은 2020년 12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역 실정과 민원 등을 감안해 지난해 8월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상철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창원 관련 조정 상황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국토부가 6월 30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 성산구는 현행대로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성산구지만 지난 2021년 7월 달에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속했던 대연동이라든지 이런 동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된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창구 중에서도 동읍과 북면 일부는 지난 투기 가열지구에서 해제된 적이 있죠. 네, 당시 동읍과 북면 해제는 여러 차례나 국토부를 찾아서 건의하고 설득한 끝에 이뤄진 건데요.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2020년 12월 동읍과 북면이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됐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민원도 많았죠. 예. 국토부의 해제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결국 동읍과 북면 일부는 먼저 투기 가열지구에서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의창구 투기 가열지구 해제 역시도 지역민들의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중앙정부의 해제 건의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량적인 수치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 의창구가 투기 가열지구에서 해제된 것은 이 정량적인 요소 외에 전반적으로 집값이 주춤 또는 하락하고 있고 또 거래가 실종되고 미분양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풀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5일부터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일부터 조정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규제에 묶였던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주택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는데 이젠 규제가 풀리면 전매 제한도 풀리고 또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몰리는 투기 수요나 풍선 효과 같은 시장 애혹이 생길 수도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값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정상철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일 기준 경남에서는 57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는 15명, 나머지는 지역 감염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151명, 김해 81명, 양산 7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 8명 중 위중증 환자는 1명입니다. 경남에서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 등 3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2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을 단속해 20건을 적발하고 업주와 건물주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원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휴대폰을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는 위반 사항을 통지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1억 4,300만 원을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과세 자료 4억 1,400만 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네, 통영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통영시 한 노래방에서 여성 노래방 업주의 얼굴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쫓고 있습니다. 양산과 합천 등 6개 지역에 1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양산시와 합천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과 산청군입니다. 또 창원과 김해, 밀양 등 8곳에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유지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 발효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인 12시에서 17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